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는 가리지도 숨기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을 감추지 않습니다. 저들은 거침없이 검찰 공권력을 휘두르며 어떤 누구라도 공격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격하거나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진 세력이라면 망설이지도 주저함도 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흡사 동물의 왕국에서나 봐왔던 모습인데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 보이며 가차없이 숨통을 조여보겠다고 으르렁대는 한 마리 맹수인 거죠. 어떤 누구라도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 요소라고 판단된다면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어떤 누구라도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을 집요하게 수사하며 끝까지 기소 구속하고 유죄를 입증하려는 이런 그들에게 또 다른 먹잇감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김호수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 차관과 이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치졸한 뒷끝과 권력 남용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제어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가 이들의 광란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약 2시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고발 경위 등을 물었다고 전하며 이날 조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라고 말했는데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 차관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의 법적 업무를 방해하는 사법농단이며 헌법 가치와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검찰로서 국민을 기만한 수사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9월 김 차관 등은 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첫날인 9월 9일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검찰에 제안했었습니다. 검찰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조 전 장관 취임 이튿날인 10일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벌였고 법무부는 지난 9월 법무부와 대검 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건데요. 지금 수없이 많은 야당 정치인들의 비리와 의혹 수사에 대한 고소 고발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렇게 빠르게 수사를 시작한 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데요. 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선별적으로 골라 하는 걸까요? 이 편식 수사, 선택 수사, 표적 수사는 아마도 윤석열의 지시로 보여집니다. 또다시 드러난 그의 속내. 윤석열의 검찰은 더 이상 정의롭거나 공정한 검찰은 절대 아닌 겁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의 뒤를 이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누가 봐도 이건 100% 보복성 수사인 겁니다. 네, 촛불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던 김우사가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어제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군 기무사령부가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폭로됐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 개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여 공개한다며 계엄을 모의한 세력은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2017년 2월 22일에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8-1쪽 하단에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전망 중 마지막 줄 국가 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가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문장 위에는 계엄 수행기간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12월이었는데요. 또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된 5월인 겁니다. 센터는 매우 충격적인 대목이라며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이긴 박정희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을 재창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1972년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 구테타 계획이라며 탄핵이 인용됐건 기각됐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 수 있었던 집권 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촛불 시민을 짓밟고 대선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게 이번에 다 들통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저렇게 단식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빨리 해명을 하고 자기가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 좀 밝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좀 검찰의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궁금한데요. 이렇게 문건만 꼼꼼히 살펴봐도 내라는 뭐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검찰은 뭘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지난번 기회가 주어졌던 합동수사단에서도 사실상 이 사건을 뭉개지 않았으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건지 묻은 건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자꾸 자기 책임 아니라고만 얘기하는데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할 일이 아니라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하여 대선까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의 전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또 이 계엄 문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은 걸까요? 그리고 이 계엄 문건이 추가로 폭로되던 당일 황교안 대표의 느닷없는 단식투쟁 선언은 과연 우연일까요? 그의 단식투쟁 선언으로 이 계엄 문건 뉴스는 다 묻히고 말았는데요. 모든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파기 처리와 또 패스트트랙 법안 포기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전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좌파 독재를 목숨 걸고 막아내자 뭐 이렇게 무대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텐트를 못 친다고 해서 추위 때문에 청와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셨지 추위를 각오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해 드려야 된다. 국회로 옮기신 거고.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려고 하다가 국회로 옮긴 거는 너무 추우니까요. 예. 아무리 죽기를 각오해도 단식으로 생명이 위험하기 전에 추위로 생명이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데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전광훈 목사가 그 앞에서 계속 주말마다 집회를 하는데 전광훈 목사가 알고 오셨나 봐요. 그 자리에. 바로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체 선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기도와 또 황교안 대표님의 뜨거운 애국심,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서울 성모병원에 갇혀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석방이 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세 분이 손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